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면 별의 물리량이라는 걸 배웠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게 별의 광도 측정이에요. 광도를 우리는 L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광도, 밝기지 그냥 이 별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고, 첫 번째는 별빛이 얼마나 밝냐.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좀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도 있잖아. 물론 뭐 이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이런 걸로 얘기할 거지만, 이건 별의 실제 밝기다. 실제 밝기. 별의 실제 밝기를 우리는 무슨 등급이라고 하지? 절대 등급. 그래서 절대 등급이랑 광도랑 비례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도를 측정할 때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합니다.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표면 온도가 얼마나 광도에 영향을 주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표면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 최대 파장으로 본댔죠. 이걸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했고, 최대 파장이 짧을수록, 즉 온도와 파장과의 관계는 반비례다. 그래서 최대 파장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높다. 요거 했죠? 자, 두 번째,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우리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분광형이라고 했죠? 왜 그랬지 이거? O, B, fine, girl, kiss me.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라고 했을 거야. 그 다음 내가 특이하게 외우라는 거 두 개 있었지? 뭐? A형 별 표면 온도가 몇이었어? 외워야 돼. 1만 켈빈 외워.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이를 소분류도 하죠. A0부터 A9까지 10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10단계. 그럼 A0가 높은 거야? A9이 높은 거야? 제로가 높습니다. 그래서 A0형이 1만 켈빈이에요. 여기부터 서서히 낮아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내가 또 외우라는 게 우리 태양. 우리 태양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 G형별이에요. 우리 태양은 G형별에 속하고, 이 G형 중에 A0부터 A9까지 있는 것처럼 G도 G0부터 G9까지 있거든. 근데 우리 태양은 몇 형이었다? 외워. G2형별. 이게 우리 태양이고,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는 정확하게 5800K입니다. 이게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다.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내가 외우라고 한 게 별의 색깔이죠. 색깔 어떻게 된댔냐? 색깔 잘 기억해. 제일 먼저 O형별 파란색, 한 칸 건너뛰어서 A형 백색, 한 칸 건너뛰어서 G형별 노란색, 한 칸 건너뛰어서 M형별 빨간색. 요리 되고, 가운데는 서클했죠? 그래서 푸른색, 백색 섞으니까 청백색, 백색, 노란색 섞으니까 황백색, 노란색, 적색 섞으면 주황색. 이렇게 된댔죠. 요걸로 별의 스펙트럼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뭐 당연히 난 니들을 복습 안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야, 진짜 뭐 예상을 빗나가지를 않아. 색지수 값은 항상 뭐에서 뭘 빼랬냐? 일단 두 가지 등급이 있죠. 사진 등급이라는 거랑 안시 등급이라는 게 있어. 사진 등급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등급이고, 안시 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 등급. 우리 눈은 어떤 색깔의 빛에 가장 쉽게 흥분하는거든요? 노란색. 그래서 우리 눈은 노란색인 별을 가장 밝게 봐요. 그래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다. B-V 필터, 이것도 B 필터라고 하고, 이게 이제 파란색 필터고, 이게 적색 필터입니다. 이걸 뺀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표면 온도가 높댔냐, 표면 온도가 낮댔냐.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는 뜻은 이거 등급이에요, 등급. 자, 예를 들어줄게. 얘가 2등급, 얘는 1등급. 그럼 이거 빼면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럼 이게 사진 등급을 밝게 본 거야? 눈으로 봤을 때를 밝게 본 거야?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별.
이렇게 되면 내 눈에서 저 더 밝게 보이는 거니까 이 새끼는 어두운 별이죠. 표면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푸른색의 계열에 가까운 별이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보면 돼. 요게 이제 표면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뭐도 얘기해야 돼? 크기. 크기가 클수록 별의 광도가 크다라고 정의했을 거야. 이건 뭐 따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면 온도만 얘기할 거고, 대신에 표면 온도를 이렇게 확인하고 크기를 확인했다면 광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표면 온도와 광도를 연결시켜서 표면 온도랑 크기, 광도를 얘기할 수 있고, 광도는 원래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구할 거지만 4파이 r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이걸로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상수는 무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광도를 결정하는 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별의 크기의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의 광도를 확인할 수 있고, 광도가 크다 그럼 엄청 밝은 별이죠. 엄청 밝은 별이면 절대 등급은 작겠지. 마이너스 값이 나올수록 밝은 별이니까. 그래서 얘랑 얘는 비례관계지만 값이 완전 반대로 나오죠.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다. 광도 크면 얘는 값이 작아요. 요걸로 이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다 끝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낼 거예요. 이거 표를 HR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로축 봐봐. 가로축은 오비어파인 걸 키스미 나오네? 이건 별의 표면 온도죠. 이걸 분광형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죠. O형 별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A형 별이 10,000켈빈.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광도야, 광도. 태양을 1로 뒀을 때 광도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왼쪽 위로 갈수록 온도랑 관계없고 광도가 커진다, 밝은 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물리량을 볼게. 1로 간대. 자, 그러면 특징을 봐야 된다. 광도는 커지지, 위로 가니까. 그럼 이 별은 밝은 별이다 이거야. 밝은 별인데 문제는 뭐냐면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그럼 우리는 뭐라고 추측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잘해봐. 아까 내가 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면 온도랑 별의 크기라 했지. 근데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광도는 커진대. 그럼 뭐라고밖에 추측을 못하냐고. 이게 존나 커진다라고밖에 추측을 못하죠. 그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이걸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뭐라고 배웠니? 요런 별을 거성이라고 하죠. 거성. 크기가 매우 커지는 거야. 적색 거성 같은 거. 뭐 초거성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1로 온대 이제. 자, 1로 온다는 개념은 광도는 작아집니다. 즉, 얘 값은 작아져. 근데 표면 온도는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높아지면서 얘가 작아진다는 개념이 돼야지. 그래야 지금 얘가 작아지죠. 그러면 얘가 높아지는 양보다, 얘는 4제곱이야. 얘가 높아지는 양보다 얘가 작아지는 게 훨씬 커야 돼. 그래야 광도가 작아집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는 별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는 거야. 잘 기억해봐. 거성 단계가 끝나면 뭐가 되냐? 통합과학 때 배운 거. 거성이 끝나면 백색 외성이 되죠. 외성이 됩니다. 외성. 존나 작아진다. 자, 이걸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 이것도 어차피 우리 나와요. 지구학 1에. 별의 진화 경로도 나와. 자, 그때 더 할 거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줄게. 우리 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잖아.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대신에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모두 소비하면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그럼 별의 크기가 매우 커지는 거성 단계 됩니다. 자,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까지 가능하고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어요. 탄소까지 생성한 다음에 또다시 헬륨을 모두 소비하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기 때문에 핵융합이 멈추면
이 밖에는 밖으로 퍼져나가요. 이 중앙에 있는 것만 점점 몰려. 그렇게 되면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되고,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친 마지막 단계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마지막에 한 개는 띡 남는 거야. 다시 백색 외성은 주결성보다도 크기가 작아요. 훨씬 작아, 쟤보다도. 얘랑은 뭐 비교 불가고. 근데 봐봐, 얘는 적색 거성이죠. 적색 거성이면 말 그대로 적색 쪽이에요. 빨간색인데 크기가 존나 커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적색 거성이야. 근데 얜 백색의 성이잖아. 백색의 성. 너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백색의 별이 뭐라 그랬냐? A 단계랬죠. A 단계. 파란색 한 칸 건너뛰면 백색.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백색이 있는데 외성. 크기가 매우 작아. 이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이런 별의 차이는 결국은 온도, 별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별들을 하나의 표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요 표를 HR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HR도를 표현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라인을 보면 S자형 라인. 요렇게 S자형 라인을 따르는 게 주계열성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주계열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위에 있는 거, 이런 새끼들을 적색거성이랍니다. 근데 적색거성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있지. 얘네들이 초거성이에요. 그 다음 주계열성 단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여기의 단계를 백색외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이런 것들을 HR도에서 표현하면 이런 개념이 돼요. 우리 태양도 주계열 단계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지금. 태양이. 자, 우리 태양 잘 봐봐. 이걸 X축, Y축을 따져보시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G형 별이 되는 거고, 우리 태양의 광도를 1로 결정한댔죠. 이걸 이제 따진 다음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걸로 거성이냐, 외성이냐, 아니면 적색거성이냐, 초거성이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저기 뭐 주계열성에 뭐 있고, 적색거성이 왜 있고,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라인을 따라서 외운 다음에 주계열 라인에 있으면 진짜 주계열성이고, 아니면 주계열성 라인에서 벗어나 있으면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된다. 아니면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된다.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돼. 대신 자, 통합과학 때 잘 외우시면 지금 좀 편한데, 아니면 지금 다시 또 외워야죠. 통합과학 때 내가 많이 얘기했을 거야. 모든 별의 90%가 주계열성입니다. 근데 왜 주계열성이 제일 많을까? 혜인아, 내가 왜 제일 많댔어? 지구학의 목숨을 건자. 수소가 제일 많아? 그건 아닌데? 그 단계가 제일 길어요. 자, 우리 태양의 입장에서도 보면 주계열성에서 끝나면 적색거성, 적색거성 끝나면 행성상 성운, 행성상 성운 끝나면 백색의 성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전체 시간 동안 걸리는 시간 중에 주계열성에서의 시간이 90%입니다. 이게 제일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별의 90%가 주계열성에 속하는 이유는 별의 일생 중에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이 90%야.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거 나오는데, 자, 이걸 우리는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 좀 이따가 공부할 거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별의 진화를 먼저 합니다. 260페이지 보세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자, 여기는 내가 일단은 빔을 끄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설명을 쭉 해줄 테니까,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를 잘 떠올리면서 한번 쭉 들어봐.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별이에요. 별. 자, 별의 뜻이 뭐니? 별은 항성이라 하죠.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걸 별이라고 해. 그럼 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제일 먼저 별이 만들어지는 걸 원시적인 별, 원시별이랍니다.
원시별은 아직까진 주계열성이 아니에요, 이건. 주계열성은 이 원시적인 별에서 좀 더 진화가 된 걸 주계열성이라고 해. 자, 그럼 원시별도 별이긴 별이거든. 별이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우리 태양은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거치면서 빛을 내는데, 아직까지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못해요, 얘는. 자, 그래서 원시별은 뭘 하냐?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작아져. 자, 모든 별은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 있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면 돼. 자, 그래서 원시별은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 때문에 점점점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로 원시별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될 때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내요. 자, 그 다음 내가 오늘 계속 수업하면서도 강조할 거지만 크기가 작아지면 무조건 온도는 높아집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온도 높아져요. 반대로 크기가 커지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돼. 자, 우리가 수업을 막 하다가 아이씨, 야, 열린학원 이거 안 되겠다. 맨날 애들을 가둬놓고 이래가지고 열린학원 대표한테 저기 뭐야 시위를 하는 거지. 촛불 시위를. 그래서 여기 야 촛불 다 가져와 해가지고 니네가 지금 몇 명이 해가지고 촛불을 들고 있어. 촛불을 들고 있는데 야 열린학원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는 좀 다른 곳에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607호 강의실 말고 저 내 방 있지 612호 거길로 갔어. 촛불 들고. 근데 촛불 들고 지금 한 열댓 명에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서 촛불 10명이 있는 것보다는 조그만 612호에 가서 촛불 10개 들고 있으면 그 방의 온도가 좀 있으면 좀 높아지겠죠. 여기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그닥 높아질 리가 없어요. 결국이 뭐냐면 이거야.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별이 좀 더 응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크기가 커지면 약간이라도 더 응집했던 게 풀어지는 거니까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결국 원시별 단계에서는 크기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높아져. 그럼 온도가 높아지다가 마지막에 1000만 켈빈. 이건 중심부의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표면 온도예요. 별의 표면 온도. 그거 말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딱 가면 드디어 다음 단계로 진화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주계열성이에요. 이게 주계열성이야. 자, 이걸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냐면 드디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요 주계열성 단계를 옆에다가 좀 크게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주계열성이 있다고 치면은 주계열성 단계는 중심부와 중심부가 아닌 지역으로 나뉘어요. 그럼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소를 핵을 융합하면은 뭘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냐? 수소를 융합해봐. 뭘 만들어? 헬륨 만들어요, 헬륨. 헬륨을 만들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화학 배웠으면 이런 건 알죠? 이게 이제 수소란 말이야. 근데 헬륨은 질량수가 4예요, 4. 그러면 수소를 몇 개 융합해야 헬륨 1개 되냐? 4개 융합합니다, 4개. 그럼 헬륨이 1개 돼요. 자, 물론 이게 과정이 좀 있어. 이건 내가 좀 이따 할 거야. 지금은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수소 4개 융합하면은 헬륨 1개 된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 문제가 있다. 얘는 질량수야. 질량이 아니야. 다시. 너네 원자를 표현할 때는 산소로 해볼까?
얘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가 8개.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표현하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질량수라고 하죠.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야.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지금 얘의 실제 질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질량. 자, 질량은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다. 4라고 볼게. 얘는 진짜 4래. 근데 헬륨은 한 개당 질량이 4가 안 돼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얘는 전체적인 질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인 질량은 줄어들었지만 질량 수는 똑같습니다. 질량 수는 1 곱하기 4예요. 얘는 4 곱하기 1. 그래서 질량 수는 똑같아. 질량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항상 질량 결손이 생겨요. 질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이렇게 질량 결손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들이 통합과학 때도 배웠고 물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식이 나오죠. 에너지는 이 결손된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만큼을 곱합니다. 이게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량 결손된 만큼이 있어야 돼. 그거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결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왜 빛이 나올 수 있냐? 질량 결손 때문에. 결손된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태양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를 만든다. 자, 됐어. 자, 그러면 어디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댔냐? 이거 중요한 거야.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되거든. 여긴 1000만 켈빈이 돼. 자, 문제는 뭐냐? 여기엔 수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근데 온도가 여기는 아직 1000만 켈빈이 안 돼요. 너희도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구도 보면은 지구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양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중심부는 온도가 높은데 겉에 있는 사이드는 온도가 낮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2단계가 끝나긴 끝나거든.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 자,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별에 있는 모든 힘을 표현한다면 안쪽으로 가려는 힘은 중력이랬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어요. 자,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내부 압력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핵융합 때문에. 다시 원시별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쭈그러든댔지. 왜? 원시별은 핵융합을 못하거든. 핵융합을 못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는 중력은 있으니까 작아지는 거야. 근데 주계열성 단계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인 내부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과 내부 압력이 다 있어.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주계열성 단계는 이게 크기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아. 자, 그럼 크기가 이게 똑같으면은 주계열성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냐? 같겠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잖아. 이러한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불러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건 물리에서 얘기한 거야. 뭐? 알짜임이 0인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랑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은 거야.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일 리가 없죠. 정역학 평형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역학적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우리 태양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중심부에 수소를 모두 소비했대. 그럼 더 이상 재료가 없는 거예요. 핵융합에 재료가 없어. 그러면 수소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이제부터 내부 압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잘 봐.
자, 중심부에도 정력학 평형이고 별의 표면도 정력학 평형인데, 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다. 좀 어려워 여기. 자, 중심부에 수소를 다 소비했잖아. 자, 원래 사이즈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 이게 원래 별의 크기고 이게 원래 별의 중심이야. 근데 중심부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수소를 모두 소비했어. 그러면 당연히 중심부에 핵융합을 못합니다. 핵융합을 못하면 내부 압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내부 압력이 없어지니까 중력은 그대로야, 그대로.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은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밖에 없으니까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저걸 먼저 외워야 돼. 어느 상황이든 크기가 작아지면 온도 높아져요. 크기가 커지면 온도 낮아져. 그럼 얘는 크기가 작아졌지. 핵의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내가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이랬다? 이 온도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예요. 근데 이거보다 높아집니다. 높아져.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계속. 자,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 메커니즘을 아는 게 제일 좋아. 수연아, 빨리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이거 제대로 들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팩트고, 대신 중심부의 온도만 높아질 수 없어요. 다시.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응? 중심의 온도만 높아질 수 없다고. 얘가 온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얘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변부의 온도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와. 주변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주변부의 온도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주변에는 아직까지 수소가 있어요. 주변에는 아직 수소가 있어. 그럼 드디어 주변부에서의 핵융합이 됩니다. 주변에서. 야, 그러면 주변부에서 핵융합이 돼버리면은 원래도 얘가 있긴 있었단 말이야, 내부 압력이. 자, 이 내부 압력은 얘 때문에 형성된 내부 압력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핵융합을 해버려. 이게 커집니다. 이게 커져요. 그러면 별의 사이즈가 또 커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별의 크기는 당연히 커지죠. 당연히 커져. 하지만 이걸 안쪽까지 당겨서 본다면 이때 별의 중심부는 더 작아집니다. 오케이? 요 단계를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성 단계라고 해. 자, 그 다음 내가 주변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진댔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냐면 1억 켈빈까지 높아져요. 자, 1억 켈빈까지 높아지면 드디어 그 다음 원소의 핵융합이 됩니다. 드디어. 그 다음 원소, 즉 여기는 핵에 수소를 다 소비했댔죠? 그럼 수소를 다 소비하면 뭐만 있을까? 헬륨밖에 없지. 헬륨 핵이야, 헬륨 핵. 이제 헬륨이 핵으로 됩니다. 이걸 융합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봐봐. 헬륨을 3개 정도 융합시켜봐. 그럼 질량 수는 보존돼야 돼. 이게 되죠. 이게 되지. 이거 누구냐? 원자번호 6번. 탄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탄소를 만드는 거야. 너네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되는 게 있다.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를 만드는 거야. 그럼 너네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온 줄 아냐?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에서 탄소 핵융합이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탄소 핵융합 못해.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라는 원소를 만드는 거지 탄소 핵융합은 못해요. 여기까지밖에 온도가 안 높아져. 그래서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 거성 단계에 들어가면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고 탄소라는 원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걸 여기다가 한번 다시 표현해 본다면 주결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거성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당연히 중심부의 크기는 원래보다도 작고요. 이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가능해요. 헬륨을 융합하니까 탄소라는 원소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다 보면은 당연히 탄소 핵융합은 못해요. 더 이상 온도가 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핵융합이 끝나는 거야. 적색 거성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핵융합을 진짜 끝나버려. 안 해. 자, 핵융합을 안 해버리면 또다시 이게 없어져요.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이제 없어져. 둘 다 없어. 야, 대신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계속 밖으로 팽창합니다. 그럼 무슨 단계가 되냐?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자, 이건 뜻이 뭐냐면 얘를 제외하면 밖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야. 성운 단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얘를 행성상 성운 단계다. 성운은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성간 물질이 몰려 있는 곳이야. 그냥 먼지나 가스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로 겉에는 그냥 다 나가고 행성처럼 보이는 가운데 점이 하나 있다지. 요 점이 마지막 한계가 됩니다. 요게. 요 노마가 백색 외성이에요. 외성은 크기가 굉장히 왜소하다에서 나오는 거야. 얘 크기는 얘랑은 당연히 비교 불가고 얘보다도 작습니다. 주계열성보다도 작아요. 외성은. 요 개념이 우리 태양의 일생입니다. 우리 태양의 일생. 자, 그런데 이 원시별이 있잖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간 물질, 먼지나 가스나 티끌 같은 게 있거든. 이 먼지나 가스나 티끌같이 있는 걸 성간 물질이라 하고 여기에서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도 여기 성간 물질이 많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몰려서 원시별이라는 최초의 별이 되는 거야. 근데 성간 물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 잘 들어봐. 원시별이 만들어졌는데 성간 물질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만들어졌대. 그럼 원시별 자체가 작아요. 다시 성간 물질이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엄청 적은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요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원시별이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지. 근데 작아지더라도 1000만 켈빈에 도달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주결성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별이 마지막 일생으로 끝나버려. 이 단계를 갈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외성이고 쟤도 외성이에요. 대신에 이 새끼보다는 온도가 얘가 훨씬 높죠. 쟤가 낮고 쟤는 아예 주결성 단계도 못 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런 새끼야. 원시별 자체가 존나 큰 거예요. 여기는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았겠지. 그 원시별 자체의 사이즈가 매우 크면 당연히 얘가 수축을 하더라도 존나 크단 말이야. 수축을 하더라도 중력 수축은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빛이 나올 거니까. 근데 수축을 해도 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주계열성이 됐대.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태양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라는 게 크기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야.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도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 정도로 큰 주계열성이 만들어졌다고 칠게. 하지만 얘도 주계열성이거든. 주계열성이면은 똑같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밖에 못해요. 그럼 얘도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해가지고 빛을 냅니다. 자, 대신 이 새끼는 내가 주계열성에서 수소핵융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몇 켈빈이랬냐? 수소핵융합을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켈빈이 필요해요. 얘는 1000만 켈빈이 된 거야. 중심부가 1000만 켈빈. 당연히 얘는 1000만 켈빈이 넘죠. 그 다음 얘는 1000만 켈빈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수소핵융합은 똑같이 하지만
수소 핵융합은 똑같이 하지만 폭발적인 속도로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자, 이건 뭐라고 생각이 제일 좋냐면 수소 핵융합을 많이 한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나게 밝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밝은 거야. 근데 소비해야 할 수소는 여기 안에 있는 수소밖에 없거든. 얘는 개빠르게 끝나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빵빵빵 내버리니까 수소를 너무 빨리 소비해. 그래서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우리 태양 같은 거랑 비교하면 수명이 매우 짧아요. 어느 정도로 짧냐? 너네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니?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수명이 약 100억 년 걸려요.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가 100억 년이야. 그러면 우리 태양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어느 정도 됐을까? 거의 지구의 나이랑 비슷하거든? 너네 지구가 몇 년 됐대? 지구과학을 배우시는 분들이면 지구가 몇 년 된지 정도는 알아야지. 앞쪽에서 배웠죠? 지구가 약 46억 년 됐어요. 지구 만들어진 게 우리 태양이랑 비슷해. 자, 우리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 년 됩니다. 50억 년. 즉, 우리 태양은 딱 절반 정도 살았어. 앞으로 지금까지 산 것만큼 더 삽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 엄청나게 주계열성이 크면 매우 폭발적으로 수소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수명이 짧아요. 얘는 뭐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주계열성이면 약 100만 년 정도면 끝나요. 야, 그러면 물론 뭐 10만 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1000만 년 걸리는 것도 있지만 1억 년도 안 돼요. 수명이 1억도 안 돼. 얜 100억을 살아. 얜 1억도 안 된다니까. 그만큼 수명이 짧은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얘도 수소를 다 써먹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도 요만한 새끼가 이만하게 되거든. 얜 존나 커지겠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초거성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통합각 때 배운 건 이 정도는 기억해야지. 자, 초거성 단계도 똑같습니다. 바깥쪽에 수소가 있어. 그래서 바깥쪽에 수소를 융합합니다. 그럼 융합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헬륨을 융합해요. 헬륨을 융합하면 뭘 만든댔어,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헬륨 융합하니까 탄소 만든댔지. 얘도 탄소 만들어, 탄소.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를 융합하면 그 다음에 규소를 만듭니다. 규소. 자, 그 다음 규소를 만든 후에 마지막에 뭘 만든다 그랬어? 철까지 만든댔죠. 자, 철까지 만듭니다. 이제 철을 만들 정도의 온도는 중심부의 온도가 20억 켈빈이 됩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온도야. 우리 태양도 온도가 매우 높아져 가지고 거성 단계에서 1억 켈빈까지 간댔지. 이건 20억 켈빈이 넘어요. 이러면 온도가 미치도록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초고성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철까지 만들어.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내가 안 만든댔냐, 못 만든댔냐.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걸 이렇게, 물론 나랑 뭐 수업 안 한 친구도 있겠지만 얘한테 내가 얘기한 게 너네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지? 공부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너네 등급이 5등급, 4등급이 나오는 건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 뭐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못 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도 해. 물론 그건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안 한 거지, 새끼들아. 못 하는 건 없어요. 안 한 거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안 한다, 못 한다의 뜻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냐? 아니면 했는데도 못 하는 거냐? 이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얜 안 만든다고 했냐? 못 만든다고 했냐? 얘는 안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모든 원소 중에 철의 원자 핵이 가장 안정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별은 가장 안정한 철까지 만들고 굳이 불안정한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 그럼 결국은 이거다. 계속 융합하다 보면 철까지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안 만든댔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핵융합이 끝난다는 거예요. 핵융합 끝. 야, 그러면 철까지 만든 다음에 핵융합을 안 해버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외워. 그냥 핵융합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있어요. 근데 핵융합이 없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없어. 그런데 얘는 당연히 중력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은 없는데 계속 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중심부의 크기는 계속 작아집니다. 계속 몰려들어. 더 이상 못 참겠다. 빵! 터지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이랑 똑같이. 계속 몰려들다가 더 이상 못 견디면 터집니다. 그 터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니?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폭발되는 원인은 안쪽으로 계속 몰려드는데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못 견디고 터집니다. 자, 대신 얘까진 성이야, 성. 주계열 성. 초과 성. 물론 얘도 초신성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터져버리는 거거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건 별이 아니에요. 얘까진 별인데 이건 별이 아니야. 그냥 폭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까지만 이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얘는 폭탄이야, 폭탄. 별이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버려요.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 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개 정도만 기억하겠지? 통합과학 때 기억나봐. 해봐. 뭐 있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아무거나. 금. 그 다음 또 뭐 있었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우라늄, 금. 그 다음 구리 정도까지만,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그럼 문제 잘 들어봐. 지금 우리 지구에는 금이 있니 없니? 있죠. 우라늄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우라늄을 깨 부셔가지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잖아. 그러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이나 우라늄이 지금 우리 지구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우라늄이나 금이 들어있을 수 있는 원인은 첫 번째, 지구가 만들어지고 주변 어딘가에 초신성이 빵 터져서 지구로 금이나 우라늄이 들어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초신성이 폭발한 거야. 그 잔해물이 지구가 탄생하는 시점이 될 때 들어온 거지. 그래서 지금 금이나 우라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걸까? 두 번째 걸까? 첫 번째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지구에 금이나 우라늄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지구 만들어지기 이전에 초신성이 많이 폭발했고 금이나 우라늄이 있었고 그게 지구가 만들어질 때 흡수돼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1번일까 2번일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왜 안 될까? 야, 이 정도면 이게 터진 거거든? 이건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이야. 미친 폭발이야, 이건. 자, 그 다음 이게 폭발되면은 어느 정도로 빛이 밝냐면, 내가 이거 너네 통화할 때 얘기했을 텐데, 야, 이게 빛이 엄청나게 밝거든? 이것도 밝어. 이것도 밝어. 이건 비교 불가해요. 미치도록 밝어. 그럼 우주에서 이게 폭발되면 지구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밝게 보여요. 이게 갈릴레오가 살았을 때도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갈릴레오가 누군지 알지? 천체를 얘기하는 학자 중에 갈릴레오를 이렇게 뺄 수 없어요.
왜? 지동설을 처음 만드는 과학자니까. 그럼 지동설을 만들려면은 계속 밖을 봐야 돼, 천체를. 그래서 보면서 점을 계속 찍어요, 얘가. 살다가.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는구나. 뭐 별이 몇 개 있구나. 이걸 다 찍어. 근데 갈릴레가 살다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얘가 천문학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걸 찍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게 갈릴레의 문 앞에 정문에 있었어. 근데 얘가 매일은 안 했어. 내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체크했거든. 할아버지 됐는데 봤어. 없던 별이 생겼어. 몇십 년 동안 연구했으면 항상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갑자기 없던 존나 밝은 별이 신성이라 그랬거든. 생겼어. 그럼 니네가 갈릴레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 하늘을 봤을 때 절대 보이지 않는 별이 탄생한 거야. 이건 충격의 도가 아니야. 그래서 갈릴레이는 뭐라고 했냐면 가시, 신이 만든 별이다.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짜 그걸 신이 만든 별이라 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별이 3달 만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두 번째 충격을 받는 거야. 신이 노하셨다. 진짜 그래. 신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인간들한테 이거 좀 줬는데 인간들이 말 안 들어서 신이 노했다. 진짜 그러는 거야.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는 게 갈릴레이 별이 아니라 다른 초신성이에요. 근데 그 초신성이 훨씬 밝았어. 어느 정도로 밝았냐 그러면은 보름달이 떠 있을 때 달의 밝기랑 같다 그랬어. 이건 미쳤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3달 정도 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 100에서 150년 만에 한 번씩 지구에서 초신성 관찰이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끝난 지가 이제 좀 됐지. 그럼 쌤 앞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죽기 전에 분명히 보일 거예요. 초신성. 분명히 내가 죽기 전에 보여. 너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나는 관심이 많으니까. 자, 아무튼 엄청나게 이 밝은 이 별이 초신성이 보이다가 이게 이 중력, 안에 있는 중력은 아직까지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질량의 30배 정도 크잖아? 드디어 이 중력은 이제 너무나 커서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의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돼요. 또는 태양 질량의 이제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이다 라고 하면은 얘도 중력이 매우 커. 그래서 중성자별이라는 게 됩니다. 이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은 미치도록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 지구만한 사이즈가 있다면 이건 무게가 태양보다 무겁습니다. 사이즈가 지구만 해. 근데 태양보다도 무거워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개념이 별의 모든 일생이에요. 자,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부터 내가 수업할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했으니까 쉬었다가 좀 이따가 좀 더 봅시다.